전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저 협곡에서 발생할 대지진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하고 최고 3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며 경제적 피해만 약 2,88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이런 불안한 소식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일본 사회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일본 재난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재난 대응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한국 속초에서 열린 재난협력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이 전문가는 한국의 산불 대응 사례를 목격하며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첨단 장비나 시스템이 아닌 불길 앞에서도 서로를 돕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이건 장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국민성의 차이야. 라는 말을 남긴 그는 귀국 후 자국 내에서 한국형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즈오카 인근 마을들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훈련을 실시하며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지진 예측 소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서 배워온 사람을 지키는 마음과 공동체의 힘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정신을 배워가는 일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소방청 재난관리국 팀장 나카무라 유스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2025년 1월, 도쿄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가는 눈발을 바라보며 서랍을 열었죠.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면에는 K-Disaster 2024-4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니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나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속초 해변이 먼저 보이고 이어서 2024 동북아 재난협력 국제세미나라는 타이틀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영상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날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닌 한 나라의 정신을 목격했다. 그 순간이 제게는 단순한 업무상 경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세미나장의 불빛, 발표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는 세미나장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발표 중간중간에 보여준 실제 산불 현장의 영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조명 아래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업무 경험은 늘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매뉴얼에 충실한 것이었어요. 효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영상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때로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USB 속 영상을 보며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가을, 강원도 속초에서의 일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놀라움, 감동,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경험한 진정한 재난 대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한국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본 소방청 내에서도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죠. 동북아 재난협력 국제세미나는 그런 제게 완벽한 기회였어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재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사례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첫날, 바다가 보이는 세미나 장소로 향했어요. 물과 불,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재난 대응을 논한다는 것이 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장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죠. 첫날은 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소개와 일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발표가 전문적이고 유익했지만 제 마음은 다음날 있을 한국의 산불 대응 사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발표를 듣는 동안에도 내심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산림청의 김 팀장을 만났어요. 김 팀장은 다음날 발표를 맡은 분이었죠.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산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시스템만으로 산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김 팀장의 이 한마디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시스템 개선, 장비 현대화, 매뉴얼 정비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을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언급했죠.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하루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 둘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산불 대응 사례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내심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보고서로만 접했던 한국의 시스템을 실제 사례와 함께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김 팀장은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분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죠.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그 발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장비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라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강원 산불 사례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먼저 지도를 보여주며 산불의 규모와 확산 경로를 설명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산불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불길이 보였어요.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가는 붉은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길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고 무력해 보이는지.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불길을 가로막으며 산을 오르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때로는 삽과 같은 원시적인 도구만 들고 불길과 맞서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트랙터를 끌고 직접 방화선을 만드는 농부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농부는 자신의 땅을 지키듯 방화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업고 피난하는 시골 이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장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음에도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자기 집이 타도 마을은 지켜야 한다며 물통을 나르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주름진 손에 물통을 들고 방화선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웅장한 교향곡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조용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의 숨소리와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시스템이나 장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힘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김 팀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압도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속초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의 푸른색과 하늘의 맑음이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재난 대응의 의미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장비, 시스템, 매뉴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진정한 재난 대응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희 팀원 사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팀장님.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산불 대응에 대해 사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경력이 짧았지만 항상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직원이었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어요. 우린 이걸 못해. 이건 장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국민성의 차이야.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일본 소방청에서 배우고 실천해온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토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영상을 보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느꼈을 테죠. 우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과 시스템이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 여겼습니다. 더 좋은 장비, 더 정교한 매뉴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본 영상은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매뉴얼 준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위한 희생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영상 속 노부부가 자신의 집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물통을 나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시스템 너머의 무언가였죠.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따르는 데는 능숙해. 하지만 저들은 마음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기술보다 정신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제 경력 내내 저는 항상 더 나은 기술과 시스템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산불 대응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죠. 시스템을 넘어선 사람들의 의지,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미나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요. 기술과 시스템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강원도에서 본 영상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려보고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 자신의 안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속초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장 보고서 작성을 위한 메모를 정리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문서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서장이 저를 불렀어요. 유스케 씨, 어땠나?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부서장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평소와 달랐어요.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에 부서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다음 주 부서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속초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부서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체계적인 보고서와 함께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걸 그도 느꼈나 봅니다. 일주일 후 소방청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 부서 회의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제 발표에 대한 소문이 돌았나 봐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속초에서 가져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강원도 산불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시작 멘트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불길을 가로막는 군인들, 트랙터로 방화선을 만드는 농부, 치매 할머니를 업고 뛰는 이장, 자기 집이 타도 마을을 지키려는 노부부, 그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질 때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속초에서 국민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와 매뉴얼을 갖추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정한 재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평소 기술적 논의로 가득 찼던 이 공간에 처음으로 사람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질문과 관심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장비의 사양이나 매뉴얼의 세부 사항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렜어요. 무언가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일본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자였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대담한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시즈오카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 대상, 산불 대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돕는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부서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의 표정은 의아함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시즈오카의 그 작은 마을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년간 산불 위험이 높아졌지만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라 대응 체계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은 잠시 제 제안서를 검토하더니 예상외로 빠르게 승인해 주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마마스 외곽의 작은 마을 아오야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첫 방문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관심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이런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었죠. 그들에게 산불 대피 훈련은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청의 나카무라 유스케입니다. 제 인사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매뉴얼을 읽어주고 간단한 시연으로 끝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었지만 제가 한국 강원도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영상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부부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물통을 나르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함께라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매주 한 번씩 아오야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참여했지만 점차 많은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지형을 가장 잘 아는 노인들이 대피로를 제안하고 과거 산불을 경험했던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실전과 같은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당신이 오고 나서 뭔가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스템을 바꾸진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오야마 마을은 작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오야마 마을에서의 성공적인 훈련 이후 저는 이 경험을 정리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닌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는지 세밀하게 담았어요. 특히 훈련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와 그것이 실제 훈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부서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나카무라 씨, 당신의 보고서가 윗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서장의 말투는 평소보다 격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방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부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몇 개 지역을 더 선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보죠. 당신이 직접 총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시즈오카현 내 3개 마을에서 추가로 주민 참여형 산불 대피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각 마을마다 상황과 주민 구성이 달랐기에 접근 방식도 조금씩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함없었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주민들의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무엇보다 그들의 의식이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재난 대응을 관공서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단위로 자체 대피 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마을 기반 협업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매뉴얼을 제안했어요. 기존의 하향식 지시 체계가 아닌 주민 참여와 공동체 협력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방식을 담은 매뉴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구심과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특히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고위 관리자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체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한 고위 관리자가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체계와 질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시범 사업의 뚜렷한 성과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마을 기반 협업 시스템의 일부 요소들이 소방청 내부 매뉴얼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주민 의견 수렴 항목이 추가되고 공동체 자원 활용 방안이 포함되는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제 이름을 대놓고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날 사토가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매뉴얼이 많이 바뀌었네요. 팀장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변화를 이끌었는지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야.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로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어요. 그것은 이름 없는 흔적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흔적이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생각을 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쿄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모니터 속 영상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불길 속을 뛰는 한국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든 방화선,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제 영상을 보는 제 마음은 1년 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단순한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제 삶과 업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아오야마를 시작으로 총 12개 마을에서 주민 참여형 산불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주민들, 특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가 점차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어떤 노인은 처음으로 내가 이 마을의 일원이라고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소방청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 기반 협업 시스템은 이제 공식 매뉴얼의 일부가 되었고 몇몇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반대와 의심이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영상 속 한 장면에서 멈춰봅니다. 산불로 검게 그을린 산자락 아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강한 연대감과 희망도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재난 대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 재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배웠다. 제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재난 대응은 단순히 불을 끄고 사람을 대피시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문제,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문득 속초의 바다가 생각납니다. 세미나 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던 그 순간 말이죠. 책상 위 달력을 보니 다음 주에 시즈오카 현에서 새로운 주민 참여 프로그램 런칭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젝트 책임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USB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제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때로는 다시 꺼내보며 초심을 돌아볼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가 경험한 변화와 성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무실을 나서며 오늘의 일정을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어요. 주제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기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 한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변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속초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지금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깨달음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